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OPQR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만들어진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아마 진실되지 않은 의미를 갖는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진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지금 소비되는 많은 사실들을 바라보면 그 의심의 끝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실이, 어떤 주장이 진실일까라는 질문보다는 진실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헥터 맥도날드의 만들어진 진실입니다. 만들어진 진실은 총 398페이지로 되어 있고 크기는 보통 크기의 책입니다. 진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인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해도 쉽고 읽기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보면 목차는 총 4부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4부까지로 나눠져 있고요. 총 13장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진실의 종류로 나눈 후 그에 맞는 내용들을 더 잘게 쪼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부분적 진실, 주관적 진실, 인위적 진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럼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책은 누군가가 진실이라고 정의내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를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과 방법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진실은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직접 보고 분석할 수 있지 않는 이상 결국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어떤 언행이든 어떤 기사든 어떤 단어든 어떤 문장이든 간에 그 문장을 개인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 아니면 사회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념 그 다음에 주변인의 해석을 통해 진실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책을 보고. 물론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무엇이 진실인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를 진실로 여길 것이냐 야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A와 B의 진실이 부딪힐 때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진실 또한 A와 B가 만약에 진실로 부딪히게 되면 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이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진실로 받아들인 거고 B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의 포용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B 또한 나름의 이유와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B를
B의 그 문장을 진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쉽지 않겠지만 뭐 들어주는 것 정도는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나요? 들어주는 것 정도는, 그죠? 물론 이 일을 통해서 A의 진실이 B로 바뀐다거나 B의 진실이 A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의견을 조율할 때 바꿀 수는 없다는 어느 정도의 전제를 깔아두시고 그 사람의 의견도 진실이라는 것,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정치나 경제 면에서 봤을 때, 사회 면에서도 봤을 때, 거짓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한쪽만 바라보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이 책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행위가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책이죠. 하지만 저자도 나쁘다고 판단하는 저러한 어떤 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이지 3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자는 무언가를 전달하는 전달자를 세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옹호자, 하나는 오보자, 하나는 오도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오도자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자의 입장입니다. 오도자는 이러한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를 예측하고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관련 인사라든지 뭐 홍보, 뭐 광고,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그런 프로모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예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겁니다. A라는 정치가가 있는데 A라는 정치가가 세모라고 하는 별표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B에게 좋지 않습니다. B라는 정책에 좋지 않으면 B라는 정치가는 이 A라는 정치가가 이 정책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 걸로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과거에 속도 위반을 했다. 그래서 속도 위반 딱지를 뗀 적이 있는 A라는 정치가가 이런 정책을 펼친다 라는 식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사실 속도 위반 딱지를 뗀 것과 이 정책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도 위반 딱지와 이게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뭐 정치, 사회, 경제 면을 보면 이런 식의 기사나 이런 식의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쁘고 걸러내야 하는 진실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오도자만 얘기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를 좀 더 크게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죠. 해당 내용에 이익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은 의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 경제적이든 뭐 명예든 해서 자신의 이익이 결부된 내용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진실을 만들어내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뭐 이름 짓기. 여러분이 우리가 자주 먹는 메로라고 하는 생선의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뭐 통계, 연구 결과나 뭐 유명인의 취지, 뭐 신념이나 믿음, 스토리, 인위적인 삭제와 인위적인 붙임 등의 뭐 익숙한 내용도 있고 뭐 익숙하지 않은 흥미로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이 선택적이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진실은 있지 않을까. 가장 큰 게 이제 도덕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도덕성에 대해서 책에 나온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도덕성은 도덕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 안에서 이를 어기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개인을 벗어나서 집단이 되면 그 문화에 있더라도 해당 도덕성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안 지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내용 많이 들었죠? 혼자 있으면 다 잘 지키고 옆에 누가 같이 있으면 안 지키고. 근데 이제는 사실 이제는 개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은 다 어디에 소속이 돼 있죠? 직장이죠, 직장. 물론 직장이 없으신 분들도 어떤 수익을 낸다든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이라든지 소속이 안 된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저처럼.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도덕성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 직장은 이 극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성은 묻고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아주 우리나라도 굉장히 떠들었겠죠. 그리고 책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건을 보면 그 직장에 속한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되게 엄청난 일을, 엄청난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덕성은 그냥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도덕성 또한 진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기지 않았나. 무조건적으로 지키지 않는 도덕성이 더 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다른 내용으로는 뭐 마약도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저소득층과 백인이 아닌 뭐 흑인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다른 계층, 아주 소득이 낮은 계층만 사용해서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이미지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은 마약에 대해서 치료와 공감을 우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바뀌지 않겠죠. 이미 인식이 뭔가 병에 걸렸다, 중독자다라는 것보다는 범죄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범죄에 가깝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맞는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본 기사, 신문기사 중에 제목만 보거나 한두 개의 기사만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설명한 적이 있으신가요? 뭐 요즘에는 지금은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누군가한테 전달하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그 반대되는, 내가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완전 반대되는 진실을 얘기해서 좀 의아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궁금한데 혹시나 있으시면 혹 반대되는 기사가 있나? 내가 본 것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OPQR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